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늘 궁금이 많은 김 작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은행 적금 통장이나 예금 통장 만기가 지났는데 아직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자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휴면 계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걸 휴면 계좌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한 대로 은행 적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넣는 건데 자기가 깜빡 잊고 안 찾아간 거죠. 그럼 당연히 정기적금에 누적되어 있는 액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 적금이다, 뭐 500만 원짜리 적금이다 그러면 큰 액수니까 당연히 이자가 붙겠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휴면 계좌. 내 통장에 한 10,000원 있고 10만 원 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찾아간 게 없다. 심지어 거기에도 이자가 붙어요. 일단 내 돈이 들어있는 통장에는 이자는 붙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휴면 계좌 말씀을 드리면 한 10,000원 밑으로 있는 것을 있으면서 한 10년 정도 지난 것들을 휴면 계좌라고 정의하거나 아니면 또 10,000원에서 50,000원 이렇게 돈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휴면 계좌 찾아보는 확인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으니까 가셔서 확인하셔서 반드시 돈을 돌려받기를 바라시고 방금 말씀하신 적금 통장, 예금 통장 말고 예금 통장은 휴면 계좌고 적금 통장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린 그 인터넷 사이트를 가시면 나오니까 참고로 하셔서 이자 붙은 돈을 목돈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마초맨이라는 노래 가사 제목에 좀 웃었습니다. 마초맨. 왜 마초맨일까요?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쇼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교수님들 오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요즘 세간의 화제인 미투 운동에 대해서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박수현 전 의원,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민병두 의원, 정봉주 전 의원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상당히 좀 이미지에 데미지를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린 게 사실이죠. 네. 뭐 이상하게 이제 미투 내지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지금 민주당에 몰리면서 마치 민주당이 지금 네. 이 문제를 민주당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비치고 네. 좀 또하치 뭐 선거를 앞둔 상황이니까 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죠. 네. 그런데 저는 좀 이 세 경우 예. 다 미투라고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뭉뚱들기 여러분 조금씩 결이 다른 거라고 봅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이죠. 예.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예. 그렇다고 해서 다 뭐 민주당 쪽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건 아니니까 대개 이제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이제 법률상으로는 네. 민주당에 복당하지 않은 상태고요. 예. 민병두 의원은 지금 현역 의원이고 예. 민주당 의원이고 예. 네. 서울시장에 출마할 의사까지 밝혔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미투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거죠. 네. 성추행, 성폭행 이런 그런 의가 아니고 누군가 폭로한 게 아니고 예.
이건 당내에서 어떤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 거죠. 당내에서 지금 충남지사를 두고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폭로를 하고 투서를 해서 반박하고 뭐 이제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시니까요. 뭐 그런 걸 지금 대응하는 차원이니까 조금씩은 이제 뭐 결이 다른 뭐 그런 문제고 각각 달리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우선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정당, 특정 세력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죠. 그건 말 그대로 젠더 권력의 폭력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저는 뭐 러시아, 뭐 일본은 말 것도 없고요. 일종의 뭐 세계적인 지금 현상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 또한 그 여성들의 인권을 향한 저는 거대한 혁명 과정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에 권력의 민주화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권력의 민주화 담론은 형성됐는데 젠더 권력의 민주화는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젠더 권력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그 인권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남성이었다는 것. 또 이 젠더 권력의 폭력성은 대체적으로 은밀하지 않습니까? 은밀한 걸 잘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다 또 피해자의 여성들이 이 문제를 또 공론화시키기도 쉽지도 않았고 뭐 이런 상황 특수성 때문에 안 됐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이런 젠더 권력의 어떤 폭력성에 대해서도 여성들의 인권 투쟁에 대한 측면에서는 저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에 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특정 정당, 특정 세력의 문제는 결코 아니고 만약에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정당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니까 안희정 전 지사를 비롯해서 좀 개혁적인 또는 여권 인사들이 많아요. 이 대목은 아마 상당 부분 지금 여권의 도덕성에도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보다는 도덕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네. 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한 상처가 될 것 같고 다른 어디보다 저는 이번에는 충청권이 상당한 유권자들의 상처가 클 것 같아요. 앞으로 충청도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계속 이번 지방선거에서 핫 이슈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의 관건은 충남의 표심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제일 먼저 이 미투 운동이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 시작된 것 시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김지은 씨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대변인 그리고 민병도 의원 등에 대해서 미투 운동의 한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의원분들이나 또는 당원분들이 고발되거나 또는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은 15일 날 복당 심사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종훈 박사 이야기 말로는 피의자 가해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진술이 번복되고 또 서로 맞고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이게 마치 미투 운동의 한 부분인 것처럼 또 비춰지는 내용이 있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궁금하네요. 여러분 의견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투 운동에 대해서 또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민병도 의원 사직서 처리가 되면 지금 의석수는 120석 되는 것 같고 많은 당원들이 만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렇죠. 처음에 말씀하세요. 네, 만류하고 있죠. 당 지도부도 그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민병도 의원은 제출했어요. 지금 회의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직서를 낸다는 얘기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였고 또 일각에서는 뭐 민병도 의원의 그런 정도의 문제 잘한 것도 아니고 비난 바다에 마땅하지만은 의원직을 내놓을 정도의 문제냐라고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만류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병도 의원은 좀 특유하게 강건합니다. 민주화 운동 때 나름대로의 이 시대를 이끌었다는 자부심도 있고요. 또 지금 미투 운동도 그런 흐름인데 이게 그런 문제 가지고 나는 별거 아닌데라고 앉아 있기에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감하게 의견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큰 결단을 한 거 보고요. 의석을 하기 일더라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민병두 의원은 지금은 물러나지만 예. 또 재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민병두 의원의 결단은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예, 노상희 교수님. 이 부분은 저는 뭐 아마도 다른 그랬을 것 같고요. 저는 예. 상식적으로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 죄송하다. 그러니까 의원직을 물러나겠다. 이렇게 이제 가면 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뭐 그런 일이 없었다.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랬던가요? 뭐 네. 그런 일이 없는 걸로 기억한다. 예, 뭐 그런 일이 없는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지만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했을 때 저는 이건 좀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 하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어떤 뭐 결벽증에 가까운 예. 뭐 성격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 뭐 의원도 굉장한 공직자니까요. 네. 그런 거라면 뭐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예. 뭐 시중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예. 뭘 자꾸 부인하거나 예. 뭐 조금 머뭇거리니까 자꾸 2차, 3차 뭐가 폭로가 나오지 않느냐. 예. 혹시 그런 걸 뭐 방어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뭐 관점도 있더라고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민병두 의원의 어떤 뭐 결벽증에 가까운 뭐 그런 성향 때문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만은. 예. 근데 그걸 과연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본인의 의사가 강하니까 예. 이건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거쳐서 이제 의원직 뭐 사퇴를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해줄 것인지. 네. 아니면 이게 뭐 그야말로 민주당에서는 현재 절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회에 제출을 하면 예. 그건 회기 중이니까 이제 그 국회 표결을 거친다 그러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반려했다고 하거든요. 네. 반려와 관계없이 이제 국회에 예. 뭐 제출하면 그걸 본회의에 그것도 일종의 안건이니까 네. 안건이 바로 부의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역시 일종의 안건이니까 뭐 여야 합의가 돼서 네. 안건으로 채택이 돼야 되는 건지 정확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글쎄 저는 뭐 만약에 이제 그 국회의원직 사퇴를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반려가 됐든 아니면 네. 뭐 사퇴가 그 표결 의결이 안 됐든 간에 한다면 저는 그 부분도 뭐 상식적인 선에서 이 정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민병두 의원의 자세가 있었구나 하는 건 높이 평가를 받고 네. 그러나 뭐 당 사정도 있긴 있으니까 예. 지금 무슨 뭐 당 사정이 어떻고 따질 계제는 물론 아닙니다만 예. 뭐 당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예. 저는 그게 뭐 그렇게 비판받아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네. 말씀드렸던 박수현 전 대변인이나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직이시니까 크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내용에서는 이해관계가 작을 수도 있는데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20석으로 줄어든다라고 의석수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0석이 되게 되면 한국당하고 4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원내 일정당이 바뀌게 되면 다수당이 바뀌게 되면 이 지방선거 앞두고 번호가 바뀌죠. 그렇죠. 다수당이 1번이니까 예. 1번을 자유 한국당이 가질 수가 일단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당직을 사표를 반려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정치적 계산이 포함된 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더 크게 봐야 될 대목이 앞으로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여기 나설 수 있는 의원들 다 포함하면은요. 네. 다수가 또 이번에 의원직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미투 운동과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대목을 네. 의석수를 계산해서 당신은 처리하더라도 좀 뒤에 해. 이번에 반려할 거야.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과연 정말 촛불민심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개혁 화두에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좀 이렇게 높게 평가하면은 네. 설사 1번을 놓치더라도 네. 그 잘못된 거는 정리하겠다. 라고 하는 그 정당이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집권당을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고 네. 그렇게 해서 정치를 끌고 가는 건데 야, 지금 이거 한석이 아쉬운 판에 괜히 안 해도 될 걸 한석을 놓치면은 우리가 2분 되겠네? 어떤 경우도 막아야지. 이렇게 가지고 질질 끌면서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은 빨리 처리해달라. 국회의장은 부의 못하겠다.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절대로 안 돼. 뭐 끝까지 좀 더 기다려봐. 이렇게 공방전 가버리고 네. 또 야당에서는 빨리 처리하라고 가버리면은 대한민국 정치 뭘까요?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네. 오히려 이 정도 되면은 국회의장이 바로 부의를 하고 네.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우리 노전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뭐 그런 거 전혀 뭐 그걸 뭐 비판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의견을.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정치적으로 사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민병도 의원이 안희정 지사 수위에 그런 어떤 성폭력을 저질렀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뭐 그야말로 사퇴도 해야 되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지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당사자 사이에 지금 공방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의 어떤 뭐 기억 차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서로의 어떤 조금씩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그 정도 일에 의원직을 사퇴해? 다들 상당히 의아했을 거란 말입니다. 더더구나 그걸 부인하면서도 일종의 기본적으로 부인하면서도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뭐 그걸 가지고 현재 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꼭 보지는 않습니다만 박 교수님 말씀도 저는 뭐 전혀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좀 그렇죠.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박상민 교수님이 아까 과연 이게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인가 정치권 전반적인 문제 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다라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제가 참 이거를 읽어드리려고 이 글을 보고 있는 중간에도 참 이거 읽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홍준표 대표가 인용문입니다. 좌파들이 더 걸려들면 좋겠다. 인용문 닫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요. 말할 가치가 없는 말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대꾸가 아니더라도 평가는 해 주셔야지 이렇게. 노선 교수님이 평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아까 이제 박 교수님 지적한 다른 사람 다 지적하는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뭐 처음에 아마 이게 이제 문학계를 중심으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문학계, 연극계, 영화계 그런 예술계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또 종교계, 학계. 이런 것들을 다 뭐 하더라도 똑같은 역시 본질은 권력관계 문제입니다. 권력관계에서 여성이 약자 이치에 있는 그런 거고 또 정치적으로 이제 번진 걸 보면 이게 정치라는 건 또 권력 자체니까 거기에서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던 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로 그 어떤 표현조차 못하던 그런 것이 터져나온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이게 다 우리 사회의 문제야. 뭐 너나 없이 똑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만드는 거죠. 개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과거의 관행, 우리 사회 뭐 구조적인 문제 이렇게 할 것 없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책임과 구조적인 문제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 홍준표 대표나 그런 인식에서는 저는 그런 어떤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또 앞으로 가져오게 될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일단 얘기할 때 또 그 이후에 또 무슨 누구죠? 자유한국당의 무슨 성폭력 대책위원장이라는 여성 박순자 의원인가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터치만 했고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그게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삶 인식들이 아니랄까. 예를 들자면 정치란 게 뭘로 합니까? 특별히 말로 하는 거 외에는 별게 없지 않습니까? 뭘로 하겠습니까? 다 말로인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좀 더 감동적인 말을 할 수 없을까. 정말 그동안 그렇게 고통받던 그 구조적인 문제 고통받던 여성들의 그 고통의 마음에 정말 동감한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게 정말 위로를 보내고 우리가 그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심을 다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회 구조를 바꾸는데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감동적일까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좌파들이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은 뭐 터치하거나 무슨 이 정도밖에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다운 그런 답지 못한 그런 인식과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곽수정 이슈 정면승부 이슈 동상이몽 듣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나중에 4부에서도 이어가겠지만 우리 청취자분들과 국민들은 정치인들과 많은 사람들, TV나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따라하는 많은 분들을 보실 때 그분들이 살아온 일기장 정도는 어느 정도 뒤져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냥 좋아하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4부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이슈 동상이몽 진행하고 있습니다.